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가 제3국 원전 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등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자력 과학기술의 공동연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끊어지거나 손상돼도 빠르게 회복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서로 잘 달라붙는 이황화 결합을 이용한 건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암세포에 면역 방어막 단백질을 분해해 암세포를 죽이는 나노 복합체가 개발됐습니다. 이 복합체는 체내에서 해당 단백질을 세포 안으로 유도하고 리소좀에 의해 분해되도록 처리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향후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저소득 국가에서 더 큰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가 제3국 원전 사업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등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6차 한 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서 제3국 원전 사업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원자력 과학기술 공동 연구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바라카 원전 4호기의 상업 운영 개시로 양국 협력이 큰 결실을 맺었다며 포스트 바라카 시대 원자력 협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알 아즈루이 UAE 에너지 인프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AI를 비롯한 미래 청정에너지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양국이 제3국 진출과 미래 원자로 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협력 지평을 넓혀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전자피부는 사람 피부처럼 외부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전자장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상처가 생겨도 스스로 회복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임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부 압력과 온도 등 다양한 자극을 감지할 수 있어 재활 의수 등 인공 피부로 활용 가능한 전자피부. 하지만 손상이 생기면 스스로 회복이 어렵고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손으로 비틀고 잡아당겨서 끊어지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전자피부는 상처가 나도 10초 안에 스스로 회복합니다. 10초가 지나자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연구팀은 상처 회복 후에도 센서 신호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고온과 저온은 물론 습하거나 건조한 환경, 물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열과 빛 등 외부 자극 없이도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계란이 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황들은 서로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황화 결합을 전자피부에 도입해서 쉽게 결합이 가능하도록, 쉽게 회복이 가능하도록 소자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장시간 착용하더라도 피부 자극이나 홍반이 발생하지 않아 피부 친화적이라며 화상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올릴 수 있고 센서도 올릴 수 있고 또 필요한 각종 의료기기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낸 일종의 칩이죠. 예, 그런 바이오 칩을 몸 안에도 집어넣고 또 사람 피부에도 부착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전자피부에 센서를 장착하면 실시간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웨어러블 건강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인체나 로봇뿐 아니라 식물에도 전자피부를 붙여 수분 상태와 스트레스 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암세포가 면역 공격을 피하는 데 쓰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유자형 교수팀은 암세포의 면역 방어막인 PDL1 단백질을 분해하는 나노 복합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나노 복합체는 체내에서 PDL1을 포획해 세포 안으로 유도하고
이후 세포 내 청소기관인 리소좀에 의해 분해되도록 합니다. 연구팀은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나노 복합체를 주입한 그룹이 PDL1 단백질도 눈에 띄게 감소했고 암 크기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이미지를 분석할 때 인간의 뇌처럼 핵심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과 연세대학교 송경우 교수 공동연구팀은 인간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AI 딥러닝 모델에 적용한 LP 컨볼루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우리 뇌 시각 피질에 있는 뉴런처럼 각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덜 중요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공동연구팀은 성능 실험을 통해 이미지 처리에서 사용하는 필터의 크기를 더 넓혔는데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정확도는 오히려 3-4%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 증가 추이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8달 연속, 혼인도 11달째 증가세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8달째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1.6%로 역대급 증가율을 기록한 1월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2월 기준 11년 만에 최고 증가폭입니다. 혼인 역시 11달째 증가세입니다. 2월 혼인 건수는 19,370건으로 14.3% 늘면서 2월 기준 8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혼인의 영향과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부 정책적인 효과도 함께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82명으로 2달 연속 0.8명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2년 연속 상승이 기대됩니다. 출생아 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 명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합계 출산율도 0.79 내외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혼인 뒤 평균 2년에서 2년 반 뒤 출산한다는 점에서 출산 증가 추세는 앞으로 몇 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미지수입니다. 1983년 이후 60만 명대로 줄었던 출생아 수는 91년부터 95년까지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결혼 정년기가 돼 출산율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는 96년부터 다시 60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이후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경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모두 하락 추세입니다. 출산율이 0.79명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부부가 아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입시 경쟁 등 출산율 하락 배경에 대한 과감한 해법이 나와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해커 공격으로 SK텔레콤 이용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SK텔레콤이 모든 가입자에게 피해 예방법을 안내합니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사실을 문자 등으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피해 고객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양시가 여성 대상 성범죄 대응을 위해 올해 여성 공중 화장실 28곳 입구에 인공지능 AI 성별 인식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CCTV는 출입자 얼굴을 인식해 남성으로 판정하면 시 관제 시스템에 즉각 알람이 울리고 범죄 발생이 의심되는 정보가 확인되면 경찰에 알리도록 작동합니다. 기대 수명 증가가 소비 성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77.8세에서 84.3세로 약 6.5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소비 성향은 52.1%에서 48.5%로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구원은 기대 수명 증가가 평균 소비 성향 3.1%포인트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비 성향 하락은
은퇴 이후 길어진 여생을 대비한 저축 동기 강화와 관련이 있는데 기대 수명이 늘면서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 성향이 커졌습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장의 발파 기록이 서류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는 현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서 꼼꼼한 관리가 필수인데 경찰이 공사 일지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작업일보와 발파 일지입니다. 작업일보엔 발파를 포함한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이, 발파 일지엔 발파 작업만 따로 빼 일시와 횟수를 정리했습니다. 두 자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지만 YTN 취재진이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7일 작업일보를 살펴봤습니다. 폭발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날짜의 발파 일지는 아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발파 횟수가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5일자 작업일보엔 3번으로 기록됐지만 발파 일지엔 2번뿐입니다. 지하공사 구간에 폭약을 터뜨려 폭파하는 발파는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일지마다 기록이 모두 다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약과 내관은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요.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충격을 측정하는 계측 보고서도 허술하게 작성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작업 일지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꾸준히 발파가 진행됐다고 돼 있지만 경찰에 제출된 계측 보고서엔 8일치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실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정밀 시공이 되겠느냐. 경찰 전담 수사팀은 모두 같아야 하는 작업일보와 발파 일지, 계측 보고서의 기록이 제각각인 점에 주목하고 일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현장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인 사안이라 현 시점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원인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까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저소득 국가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광저우 중산대학 워밍 교수팀은 지난 1961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급격한 기온 변화를 분석하고 장기 추세를 예측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961년 이후 전 세계 60% 이상에서 급격한 기온 변화의 빈도와 강도, 전환 속도가 모두 증가했고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에서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루시가 땅콩 모양의 독특한 형태를 한 소행성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도널드 요한슨이라고 불리는 이 소행성은 탐사선 루시가 소행성으로부터 약 960km 떨어진 곳을 비행하면서 촬영했습니다. 나사는 이 소행성이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됐으며 길이는 8km, 너비는 3.2km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탐사선 루시는 목성 주변의 소행성 탐사를 위해 지난 2021년 지구에서 발사됐으며 2023년 소행성 딘키네시를 촬영한 바 있습니다. 가상 아이돌과 인공지능 기술이 만났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손잡고 만든 가상 아이돌 이터니티가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공식 홍보대사로 나섰는데요. 세계 최초로 입체 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뮤직비디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순백의 드레스를 차려입고 노란 프리지아 꽃을 든 여성이 나타나더니 곧이어 11명의 소녀들이 등장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내 콘텐츠 제작사 펄스나인이 함께 만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가상 아이돌 그룹 이터니티입니다. 기존 2D 영상을 별도의 3D 촬영 없이 입체 영상으로 변환하는 AI 기반 3D 입체 변환 기술이 적용된 건데요. 시청 중 어지러움이나 울렁임이 최소화하면서 몰입감 있는 3D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기술은 스트리밍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D와 3D 콘텐츠를 하나의 영상 파일로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디지털 방송 국제 표준인 ATSC 3.0의 핵심 기술로도 채택됐습니다. 이 걸그룹은 이번 제42회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홍보대사로 촬영하면서 세계 최초로 입체 미디어 기술이 적용된 뮤직비디오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연구원은 후속 연구로 생성형 AI와 4DX 입체 콘텐츠 기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에 도착한 데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안 장관은 신중하게 협의하겠다면서도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에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만남을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안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의 의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역 불균형 문제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이고 조선산업협력이나 에너지 협력 같은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산업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일각에서 협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의하겠다면서도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에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25% 관세가 부과가 돼서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판하거나 방위비 압박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길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도 동행하는 만큼 비관세 문제도 의미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요구하는 이 정밀지도 관련된 그 비관세 장벽, 미국이 역시 또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을 했던 소고기 수입 관련된 거. 안 장관은 2+2 회동 뒤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부 대표와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이번 통상협의의 목표는 관세 부과보다는 산업 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파월 의장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는데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적 관세 부과에 이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위협에 미국 주가와 달러 가치는 연일 하락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에 시장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This is a perfect time to lower interest rates. If he doesn't, is it the end? No, it's not. But it would be good timing. It could have taken place earlier. But no, I have no intention to fire him. 트럼프는 며칠 전만 해도 파월 의장을 늦어도 너무 늦은 사람이라며 패배자로 비난했습니다. 측근들과 비공개적으로 해임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h, he'll leave. If I ask him to, he'll be out of there. But I don't think he's doing the job. He's too late, always too late, a little slow, and I'm not happy with him.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은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이라는 악재를 제거해 시장의 불안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숨은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파월 의장과 연준 책임으로 몰고 갈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내리지 않아서 모든 사태가 터졌다며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파월 의장 해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입장 변화에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정책으로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미국발 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현지 시간 22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현재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관세 전쟁 영향으로 인해 정상 수준에서 벗어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의 구름이 점점 더 낮아져 기업과 가정이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면 우리는 후회할 자해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봄 극심한 가뭄을 겪던 중국 서남부 지역에 난데없이 우박 폭풍이 닥쳤습니다. 한철 농사를 망친 주민들은 최근 잇따른 인공 강우 탓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총알을 난사하듯 우박이 쏟아집니다. 지붕에 벌집처럼 구멍이 뚫리고 밖에서 키우는 개나 가축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함께 불어닥친 강풍에 노점상들은 수레째 밀려나갑니다. 장정 대여섯 명이 날아가는 천막을 붙잡고 매달려도 버티기 힘듭니다. 지난 19일부터 중국 서남부 광시성 일부 지역에 폭우와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当时那个风啊都是旋转的，就把那个灯这些都跌开了嘛，像有一些都湿了，被水浸都坏了。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노동절 연휴 대목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입장권과 관광버스 반값 할인에 나섰지만 허사가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现场没有人了，不用人了，没有花了，没有花了，你看这个规模多大。 광시성은 저수지가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낼 만큼 올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지역입니다. 가뜩이나 말라 비틀어가던 논밭은 난데없는 우박의 습격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한철 농사를 망친 주민들은 최근 잇따른 인공 강우의 역효과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合适的人工降雨，农作物全部打完，玉米、桑叶。 가뭄과 폭염이 잦은 인근 구이조우성과 후난, 간수성 등지에도 달걀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칭은 작년 여름 더위를 식히려 인공강우를 뿌렸다가 태풍급 역풍을 맞았던 곳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연구비 결제 관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면 행정 문제에서 좀 꼬이는 일도 많고 어떤 거를 확인할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행정이었어가지고 그런 연구비 결제 관련 행정이 좀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학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열심히 연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 연구를 열심히 하고 저희는 공학 기반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특허도 많이 내고 기술 이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통장에 돈도 많이 찍히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찍히고 있어요? 네, 열심히 앞으로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이 세상에 필요한 연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학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어떤 게 좋아요? 그 과학의 원리 같은 게 좋아요. 그럼 과학 성적도 좀 잘 나와요? 과학이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학원을 다녀서. 평소에 이렇게 과학관 엄마랑 같이 다녀요? 네. 다녀보면 어때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녀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고온의 날씨와 많은 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등 날씨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다시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고 일교차도 커질 거란 전망인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